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저는 이혼녀입니다.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인생 별거 없구나 싶습니다. 전 엄마와 여동생 이렇게 셋이 살아왔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이 별로 나질 않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 모습을 보며 회상하곤 했습니다. 전 일찍 골프 캐디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8년 정도 일할 때쯤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곳에서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이라면 집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었고 돈 많은 남자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던 남편은 젠틀하고 매너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귀티가 잘잘 흘렀던 사람이었고요. 저는 캐디 일하면서 함부로 돈 펑펑 쓰고 다니지도 않았고 열심히 돈도 모았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찝적대는 남자들이야 많았지만 제 명의의 집을 사는 게 꿈이었기에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은 채 살아왔었고요. 그러나 남편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고 부자는 달랐습니다. 뭘 하나 사더라도 여러 번 생각하고 샀던 저에 비해 남편은 돈을 물 쓰듯 써댔고 저에게 선물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건 그래, 내가 평생 돈 벌어봤자 서울에 집 한 채 사기가 그리도 힘든데 남자 하나 잘 만나면 팔 잡히고 집도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 싶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이 내 인생의 구세주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잘하고 저희 엄마에게도 잘하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하게 되면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댁에선 탐탁치 않았던 저희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알고 있었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예의도 바르시고 있는 척 하지도 않으셨고 저에게도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캐디 일을 시작했거든요. 친구 따라 시작한 일이었고 전 적성에 맞아 계속했지만 친구는 중도에 캐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튼 캐디 일을 하면서 가지 못했던 대학의 꿈이 있어 방통대 영문과를 졸업하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그런 제 이야기를 듣고는 많이 대견해 하셨습니다. 본인 아들은 아직까지 혼자이므로 뭘 하지도 못했는데 대단하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호들갑이냐고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절 좋게만 봐주셨습니다. 일찍이 제 여동생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조카도 둘이나 있고요. 친정 엄마도 수선집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아직도 하고 계시고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교복치마 수선도 다 해주시고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은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면 좋으련만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튼 그렇게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혼수야 시댁 성에 차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진 했고 남편은 말렸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를 하기로 했고 내키진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일은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시댁에서 당연히 반대를 했기에 전 일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일만 했던 저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시댁 집이 내 집같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맞지 않는 구두를 신고 위태롭게 걸어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하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모두 가르쳐 주셨고 저도 바뀌려 많이 노력하고 배워나갔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을 보면 위로가 되었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가 아직 아이 소식은 없냐고 하셨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 조바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도 떡두꺼비 같은 손자 안겨드리고 싶었지만 당최 소식이 없으니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셨고요. 시어머니도 몸이 좋지 않아 남편 하나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못 가지셨다고 들었거든요. 제 나이 29에 남편은 33이었고 혈기왕성한데 아이 소식이 없으니 저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같이 외출을 하자고 하셨고 절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셨습니다. 혹시 저에게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지 해서 가셨겠죠. 검사 다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아무 말도 없으셨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본인 아들은 정상이고 나만 이상이 있다 생각하셨던 건지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와서 시어머니랑 병원에 가서 검사받은 이야기를 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빠도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상 없을 거라면서 제 말을 피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몸도 비정상이고 돈 많은 사람은 누구나 정상인 거냐 싶기도 했고요. 저는 그날부터 온통 그 문제로 머리가 많이 복잡했고 남편에게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다시 같이 가서 검사 받아보자고요. 그런데 급구 거부를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검사 받는 게 싫을까 싶었고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를 낳기 싫은 거냐고요. 그랬더니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도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면 서로 마음이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 해도 서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 너무 거부를 하니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저만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받게 한 것도 이상했고요. 며칠을 그 문제로 남편과 골머리를 썩다가 시부모니가 저녁 식사 마치고 다 같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보는데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랑 같이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보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하러 또 검사를 받냐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모르시는 눈치셨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랑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 이상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오빠는 가서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검사를 받으려면 둘이 같이 가서 받아야지 왜 혼자만 받았냐고 하셨고 당장 내일 다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남편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묘했습니다. 시아버지 말이라면 무조건적인 집안인지라 다음날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다 같이 병원에 갔고 남편과 저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너무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불임이었고 무정자증으로 판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찼던 건 모든 검사를 해보았지만 인공수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는데 이 모든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고 모든 걸 속이고 결혼한 것만 같아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큰 문제를 알면서도 비밀로 했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나셨고 저 역시 화가 났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래서 검사 받자고 했을 때 싫다고 했던 거냐 따져 물었더니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결혼 전에 사실대로 말했더라도 전 남편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실과 아무렇지도 않게 절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한 시어머니 또한 너무 싫었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한 번에 오면서 이대로 남편과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고 한동안 남편과 말도 섞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당분간 머리도 식힐 겸 친정에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나마 시아버지도 저처럼 실망과 배신감이 많이 들었던지라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3일 정도 있는데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면서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절 놓치고 싶지 않았다면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요. 그렇게 저도 조금씩 감정을 추스리고 일주일 정도 친정에 머물다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때였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고 남편과 이대로 둘이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마음을 잘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애를 안 낳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정자를 받아서 인공수정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시길래 화를 참으며 생각해 본다고만 했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런 소리를 하니 다시 한번 기분이 나빴고 빨리 분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절 병원에 혼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게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머리가 더 혼란스러워졌고 다시 친정으로 가버릴까 생각도 들었고요. 문제는 며칠 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전 아직 다른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할 마음을 먹지도 않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남의 정자 받아서 임신하는 것보다야 우리 집안 남자 정자를 받아서 임신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네 시아버지 정자를 받아서 인공수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지 않겠니? 뭐라고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지금 저보고 뭘 하라고요? 제가 이 집안에 애 낳으라고 들어온 줄 아세요? 당장이라도 사기 결혼으로 이혼하고 싶은 사람한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미쳤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동안 남편과 시아버지 표정을 보니 이미 다 같이 말을 했던 모양이었고 저는 더 이상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놀아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남편은 자기야 잘 생각해봐. 남의 자식 낳는 것보다야 그게 나은 방법일지도 몰라. 우리 가족이잖아. 제발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길로 전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와버렸고 남편에게 메시지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요. 누가 같이 산다고 했습니까? 저도 그런 집안 다신 가고 싶지도 않았고 이혼이 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위자료를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본인도 아니다 싶으셨겠죠. 너무 갑자기 찾아온 남자와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이혼까지 아주 다이렉트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요? 현재까지 그런 생각 1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서울에 집도 가게 되었고 평생 일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했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남자였지만 허점이 있었던 저의 전 남편. 아마 지금도 본인 집안에 걸맞는 그런 여자를 찾고 있진 않을까요? 아니면 벌써 만났거나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저의 짧았던 결혼 생활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